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공습이 잦아들면서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군수품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규모 확전을 자제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에 따른 미국과 이란 추가적인 공격을 서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틀째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고 이란은 보복 공격을 자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오만과 회담을 갖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미국의 백악관에 화요일에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과 오만 관리가 주말에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운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사했다고 하고요. 미국이 13일간 이란을 공격했는데 금요일부터 미국 측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발표 없이 공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 10년물 금리가 4.7%를 찍고 있는 환경에서 이제 베센트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란 공습을 브레이크 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 유가 가격이 7월 초에 68달러에서 7월 26일 단 한 달 만에 20달러나 넘게 올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이때쯤에 유가 가격을 올릴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가 가격이 좀 올라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로부터 90달러까지 올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위켄드 나스닥이 0.78% 거의 1% 가까이 올랐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만큼 이란에 대한 공습 중단 그리고 이란 또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는 걸 멈췄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특히 반도체 쪽으로 매도세가 크게 나왔었는데 마이크론이 7% 떨어졌고 샌디스크, 시게이트 7%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제 월요일에 열릴 국장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내면서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서 이제 곧 열릴 시장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락이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를 보면요. 장기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장기 추세, 상승 추세인데 2025년 작년 4월부터 이 상승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현재 이 상승 채널 안에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보다 더 위에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코스피가 약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추세입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하락을 해서 장기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는 위치까지, 즉 6000 지수까지 떨어진다면 거기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증시가 떨어졌다고 바로 매수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떨어지면 하방 추세까지 내려간다면 이 하방 추세 하단까지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6000까지 떨어진다면 거기가 이제 매집하기 좋은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좀 제가 어렵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월요일 국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매집하라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의 하단까지 떨어진다면 6000까지 떨어진다면 거기서 매집하기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든 떨어질 때 매수를 해야 들고 가기 좋거든요. 상승할 때 사는 것보다. 자, 삼성전자는 좀 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약세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22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매집하기 괜찮은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방 추세 유지하고 있죠.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장기 상승 추세에서 벗어난 상태에다가 약세의 하단 근처까지 가고 있으니까 더블로 약세인 거죠. 그래서 22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그 다음은 18만 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22만 원에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18만 원까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상승 추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 선 장기 상승 추세 위에 있기 때문에
약세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강세인 상황에서 하락 추세의 상단을 찍고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 떨어진다면 168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68만 원에 매수를 했다면 110만 원까지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매물대가 없거든요. 여기를 받쳐주는 168만 원에서 110만 원 근처에서 받쳐주는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110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섹터를 상승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방으로 가기보다는 상단으로 20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떨어진다면 168만 원 SK하이닉스 떨어진다면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이제 200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타코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리 신경 쓰고 있고 문제가 이제 금리 상승하는 게 우려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측근이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고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가도 이제 90달러까지 왔는데 여기서 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제일 문제였던 금리랑 유가가 이제 좀 상단을 찍고 트럼프와 행정부가 계속 좀 눌리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긴다면 좀 문제가 덜 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AI의 투자를 계속한다라는 게 다시 컨펌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또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태까지 실적 발표한 회사들은 전부 다 AI의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테슬라 CFO가 뭐라고 했냐면 2, 3년 동안 AI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구글도 이번 연도 AI 캐펙스를 상회하면서 이번 연도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계속 자본 지출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AI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반도체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특히 메모리 쪽으로 상방으로 본다면 상방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샌디스크, 테슬라, 나스닥, 속스 등 분석은 2부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어느 위치에서 봐야 되는지 다뤄드릴 거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고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반도체 이 월요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